다음은 이제 인문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인문지문 나왔어요. 얘들아, 인문지문은, 그러니까 인문은 보통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냐면, 딴 거 봐 필요 없고요. 얘는 무조건 철학이 나올 거란 확률이 되게 높아요. 철학이 나오는데, 동양 철학이 나올 거냐, 서양 철학이 나올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9월 평가원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철학과, 선생님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철학과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뭐 명제가 어떻고, 뭐 참이 어떻고, 거짓이 어떻고, 논증 방식은 어떻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물론 예전에는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역사였거든요. 알겠니? 근데 역사적인 파트는 사실상 우리한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죠. 또 국평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철학 아니면 논리학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세게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선생님은 철학이 좀 세지 않을까. 국평을 봐긴 해야 되겠지만 국평에 만약에 이 녀석이 나온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수능 때도 무조건 철학으로 밀고 나가야 돼. 알겠니? 그리고 왜 철학이 더 압도적이냐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 철학 지문을 내야지만 이 출제하는 다양성의 의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또는 인문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배치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원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문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근데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법학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럼 인문지문은 뭘까? 인문지문의 포인트는 뭐를 줘야 되는 걸까? 문제 해결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뭐냐? 관점을 이해하고 주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이해하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인문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쉽냐 이거예요. 정보량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근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잖아. 철학지문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철학엔 사실이 없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할까요? 역사에도 사실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객관은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쓴 걸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썼는지 우리가 그런 걸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 객관화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의견이에요. 근데 의견의 핵심은 뭐냐면 의견의 핵심, 이 말을 좀 제발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의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뭐 하는 거냐면 평가하는 게 의견이에요. 얘들아. 대상을 평가하는 게 의견이에요. 평가하는 게. 물론 더 나아가면 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해야 돼? 설득해야 되는 것도 내용이에요. 왜 핵심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요. 인문에선 대상을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의견이거든요. 이게 주장이거든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설탕세라고 하는 대상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냐? 이렇게 평가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너무 쉬워지잖아요. 이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맞지? 그 내용이 뻔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평가했냐를 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유도 주관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타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근거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평가했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되냐. 아니,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시작할 때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인문지문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면 아이고 내가 이 시기에 이 단어를 말할 순 없지만 그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해보자고. 자, 해봐. 딱 시작할 때 이 사람 뭐에 대해서 평가하는지 그거부터 따지면 돼. 가지문부터 볼까요? 자,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은 누군지는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도 뭐 나오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고요. 서양의 과학 지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평가라 그랬죠? 뭐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학자들이 뭐를 평가한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평가한 이유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평가했니?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볼까? 서양 과학 지식의 유입은 실학자들이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쳤어.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내 표시하지 말라 그랬지. 표시하지 말라 그랬지. 야, 너 내 말 안 듣냐? 내 표시하지 말라 그랬지. 나중에 혼자 해보라고. 꼭 혼자 해보라고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 이러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실학자로 홍대용을 들 수가 있다. 홍대용은 1765년 북경을 여행하기 전 이미 모형 천문 관측기인 홍천의를 제작하는 등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다. 북경 여행 후 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용 수학서인 주해 수용을 비롯하여 천문학 및 우주론 분야의 새로운 자연 지식이 어떻게 세계관의 전환으로 연결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의산문답과 같은 저작을 남겼다. 자, 이 내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알겠지? 이건 관점은 아니잖아. 그냥 홍대용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했지? 뭐를 기억할래? 머릿속에.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저서를 남겼는지 그거 기억할래? 아니, 그거 필요 없어. 그치? 그러면 이 말의 의도를 잘 봐. 이런 저서들을 남겼다. 근데 이런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이지 않니? 그 포괄적인 게 이미 나왔거든. 자, 이거 만들었어요. 이 책 썼어요. 이 책 썼어요. 맞잖아.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근데 여기서 핵심을 잡아내야 돼. 뭐냐? 이거 왜 만들었어?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 주의 수용을 비롯해서 천문학 및 그러니까 실용 수학서인 주의 수용을 썼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엔 천문학 및 우주론 분야의 새로운 자연 지식이 어떻게 세계관의 전환을 연결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의산문답을 썼대. 결국에 홍대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누가 되냐면 18세기 실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천문학에 뭐가 많았다? 관심이 많았다 이거야. 알겠니?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 말이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천문학의 핵심이 뭐가 돼? 앞에서 얘기한 거. 그럼 이 얘기 왜 했어? 서양의 과학 지식에 관심이 많았다. 이 천문학이 바로 대표적인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 과학 지식이 된다 이거잖아. 아니 이 지문 이해 안 해도 된다니까? 이 지문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알겠니? 근데 이런 유의 글은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일단은 홍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보자는 거지. 다음 볼까? 두 번째. 의산문답에 나타나는 새로운 과학 지식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자 뭐가 있냐? 지전설, 무한우주설, 몽기설 등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전설 설명하지? 그치? 중간에 뭐도 설명할까 그러면?
내 느낌 오잖아. 중간에 뭐 더 설명해야 돼? 무한 우주설 설명해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설명해야 돼? 몽기설 설명해야 되겠지? 자, 이 지전설, 무한우주설, 몽기설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홍대용이 주장하는? 아니 홍대용이 생각하는 주장 의견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돼? 대상. 지전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무한우주설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몽기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체크. 볼까? 홍대용이 동양인으로서 처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전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오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며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트위코 브레헤의 태양계 구조론을 근거로 두고 밤낮의 변화가 하늘의 회전이 아닌 지구 회전에 의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건 평가거든.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밤낮의 변화는 지구의 회전에 의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게 의견이야. 맞지? 근거는 뭐야? 이 사람이라고. 티코 브레의 태양계 구조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끝. 무한우주설은 뭐야? 무한수의 은하계가 우주에 퍼져 있으며 지구는 그 은하계 안에 있는 것으로 무수한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를 설명하지. 첫째는 무한한 은하계는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뭐예요? 지구는 이 무한한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우주의 뭐가 아니라는 견해 중심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어. 됐지? 요건 뭐가 돼? 요건 근거가 되는 거지. 이유가 되는 거지. 다음 몽기설은 뭐냐? 일식, 월식 때 발견되는 빛의 굴절 현상. 뭐를 설명하는 거야? 빛의 굴절 현상. 땅 위에 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발생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생 이유. 그러니까 무슨 설 어렵냐? 안 어렵다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다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인문에서는. 안 어렵단 말이야.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그는 지구의 중력 현상이 대기의 상하 운동에서 기인한다고도 설명을 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홍대용이 의산문답이라는 과학 지식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전설, 그 다음에 무한우주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몽기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 됐지? 또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뭐라도 해놓고 체크라도 해놓으라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하니까. 잊지마. 우리는 왜 읽죠? 우리는 왜 읽죠? 너 왜 읽어, 지훈아? 방송 때문에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너 왜 읽어, 이거? 그래, 문제 풀라고 읽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거야. 그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읽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지문을 이해해야 돼. 근데 근본적, 궁극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궁극적인 건 문제 풀려고 지금 읽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읽으면서 오, 막 신나. 너무 재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리미트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어떤 걸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럼 최소한 뭐다? 인문지문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니? 그 평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억하거나, 표시하거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다음 볼까? 자, 새로운 과학 지식은 세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중심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자, 홍대용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나오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중심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라고 할 수 없고 중국 문화 역시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역시 주장합니다. 그는
둥근 지구를 보면 모두가 다 지구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그는 사람 역시, 이번엔 지구에 대한 얘기하다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사람 역시 우주 또는 만물의 중심적 존재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과 만물이 모두 세계나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균등하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심이야. 그렇지. 그럼 뭐가 중심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가 중심이야?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없어. 알겠니?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람도 역시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과 모든 만물들은 다 중심이 될 수 있어 균등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에게 사람과 사물 사이의 가치상 차등이 생기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린 보통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물 중에 하나니까 다른 자연물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니? 살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니? 그치?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중심을 생각하잖아. 니네가 만약에 자연의 만물 중에 내가 하나인데 다 균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치? 바퀴벌레 보면은 어머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해야지. 그치? 너 어떻게 해? 어머! 이름도 족같이 붙여놓죠. 얘를 뭐라고 불러? 해충. 이게 해충. 해를 가하는 벌레라고 하잖아. 근데 걔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맞지? 그냥 살아가는 거야. 누구 중심에서 걔가 해충이 되는 거야? 그래. 사람 중심에서 보니까 걔가 해충인 거야. 이 말인 거야.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알겠니? 걔가 해충인 거야. 근데 걔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주인은 아니야. 왜냐면 인간의 역사를 지구의 생성부터 지금까지 생물의 기원으로 보자면 인간은 정말 단편적인 것만 지금 인류는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갔던 게 바퀴벌레.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어? 뭐 둘 중에 하나 주인이다 그러면 오래 산 놈들이 주인인 거잖아. 바퀴벌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막 건물을 짓고 씨발 땅을 짓고 우리를 죽이고 막 연막탄을 터뜨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이래. 자, 그다음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은 만물이 천해 보이고 그렇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다음에 만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천해 보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관점을 극복해야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 균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잖아. 홍대용처럼. 우린 뭐가 필요해? 하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가치상의 차등이 존재하는 상태인 내외무분의 뭐가 된다?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외무분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이 뭔지만 생각을 해.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선생님이 읽을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선생님이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맹신해가지고 알겠니?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말해주고 싶진 않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뭐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 그리고 내외 부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기억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 번 더 표시를 해봐봐. 왜냐면 이건 정말 선생님이 전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기억해놓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에 100% 나오거든. 그렇잖아. 그럼 이 내용이 뭔지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외 무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가치상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만물과 인간을 균등하게 보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좀 더 선명하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볼까요? 지향하는 것은 중국 문화와 조선 문화 사이의 가치상의 차등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로는
친분 간의 엄격한 차별을 완화하는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화가 중국이 항상 그러죠.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조선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 조선의 문화는 중국보다 우리는 뭐 이렇게 미치다. 그렇지? 중국이 중심이고 사대주의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10분만 쉬었다가 나달라고 해봅시다.